What are you doing?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언어를 배울 때는 연애를 하라고 하잖아요. 오늘은 제가 부끄러워서 영어로 말을 못했던 나에서 원어민과 영어로만 대화할 수 있게 된 과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영어 문법은 진짜 많이 아는데 막상 외국인이 내 눈앞에 있으면은 부끄러워서 아니면 긴장해가지고 영어가 안 나오는 분 계신가요? 저도 4년 전까지만 해도 부끄러워서 영어를 일부러 말을 안 하고 말을 내뱉는 연습을 안 했었는데요. 근데 이거를 극복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원어민 친구를 사귀어서 영어로 대화하는 연습을 많이 해서 스피킹이 늘었는데요. 처음에는 영어로 말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무섭잖아요. 틀릴까봐 겁나고 긴장되고 막 땀 흘리고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외국인 친구를 사귀었었을 때 일본어로 대화가 가능한 외국인 친구를 사귀었었어요. 그때는 미국 친구하고 뉴질랜드 친구가 있었는데 그 두 명이랑 전화를 할 때 나는 영어가 연습하고 싶어서 그 전화를 했는데 막상 틀리는 게 무서우니까 일본어로 대화를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계속 영어 연습을 못 하다가 음성 메시지로 하면은 뭐라고 말할지 생각을 한 다음에 그 어순 같은 것도 생각한 다음에 보낼 수 있겠다 싶어서 음성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이렇게 말하면 되구나 라는 거를 영작 연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반복을 해요. 그 다음에 점점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친구랑 전화할 때도 조금씩 나도 영어로 말을 해보면서 영어로 말하는 걸 연습한다 보다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단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성 메시지로 주고받고 한 다음에 조금씩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한 단어, 한 문장 정도를 전화로 영어랑 섞어서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가장 두려움을 없앨 수 있었던 계기가 됐는데 제가 일본 대학교를 나왔어요. 거기 학부 프로그램 중에 호주에 2주 동안 가서 홈스테이를 하는 게 있었어요. 물론 점심 오후 시간 때는 학교에 가서 영어 수업 듣거나 아니면은 관광 같은 거 하러 가거나 했었는데 홈스테이니까 아침이라든가 주말이라든가 저녁에는 같이 지내야 되잖아요, 호주 분이랑. 근데 제가 갔던 데는 고양이 2마리하고 호주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한 분이셔가지고 그분이랑 계속 얘기를 영어로밖에 못하는 상황이 처음 맞닥뜨린 거죠. 초반에는 좀 그냥 뭔가 인사 정도만 하고 어땠냐 오늘 그런 간단한 얘기만 했는데 하루는 제가 친구랑 놀다가 버스를 막차를 놓친 거예요. 호주의 막차가 되게 빨리 끝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근데 제가 그때는 신용카드가 없어서 우버 택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친구는 또 다른 길로 가야 돼서 같이 못하고 그래서 지도를 검색해보니까 걸어서 2시간인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자신감으로 처음 간 나라에서 심지어 한 밤 10시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2시간을 혼자서 걸어서 갔어요. 그때 처음으로 야생박쥐도 보고 근데 사람이 아무도 없고 주위 차가 지나가는데 거기를 2시간 걸어서 간 거예요. 근데 제가 호주 할머니한테 연락을 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좀 차를 놓쳐서 2시간 걸어갈 것 같다, 좀 늦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전화하는 것조차가 부끄럽고 너무 싫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그래서 말을 안 하고 늦게 갔어요. 그랬더니 들어왔더니 이렇게 무서운 표정 하시면서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하냐고, 니 뭐하는 짓이냐고. 그래가지고 그때 울었었나? 뭔가 얼어가지고 상황을 설명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혼나고 다음날에 학교 갔다가
제가 좀 속상한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녁밥을 같이 먹으면서 뭐 어제는 말 안 해서 죄송했다라는 거를 또 영어로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때 어찌저찌 그 내 죄송한 마음을 설명하려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화가 풀리셨어요. 그 다음에 오늘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을 할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하게 됐는데, 근데 그때 뭔가 나 스스로의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 막 울면서 저는 이래서 안 되고요. 막 다른 애들은 막 인기 많은데 저는 사람들이랑 얘기 못 하고요. 막 이런 거를 막 영어로 막 얘기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때 호주 할머니가 therapist, 그 심리 상담사였던 거예요. 잘 들어주시잖아요. 들어주시고 아니다, 그런 생각 안 해도 된다라는 것도 막 영어로 이렇게 계속 좋은 얘기 해주시고, 그때 저녁 먹고 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렇게 원어민이랑 맨날 전화만 하다가 대면으로 얘기를 나 이 정도로 할 수 있구나, 심지어 고민거리라든가 얘기 안 해본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내 스스로 내 의견을 전달할 수 있구나, 또 전달이 되고 또 내가 그걸 다 알아들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원어민이랑 대면으로 만나서 얘기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경험 중에서 가장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도움이 됐던 것은 호주 할머니랑 2주간 지내면서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서 그거를 할 수 있었던 성공 경험을 해가지고 나 할 수 있다 라는 걸 깨달았던 거. 또 그 다음에는 영어밖에 못하는 친구를 사귀어서 저를 이렇게 궁지에 몰았어요. 얘는 일본말도 한국말도 못 알아들으니까 영어로밖에 할 수 없겠구나 싶어서. 근데 제가 언어를 배울 때는 연애를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알겠는 게, 어느 정도 상대방한테 관심이 있어야지 대화 주제가 여러 개가 나와요. 그래서 저도 물론 여자친구도지만 아마 제일 오래가는 거는 여자애들일 거예요. 그 동성일 거예요. 근데 전화를 많이 하는 거하고 여러 주제로 대화할 수 있는 거는 이성인 것 같아요. 관심이 서로 있으면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막 열심히 대답하려고 하고 좋게 말하려고 막 머리도 굴리고, 그래서 더 그 실력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영어로 대화하는 게 처음에는 두렵지만 그거를 어떻게든 이겨내서 영어 회화의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어를 말을 못해가지고 부끄러웠던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에피소드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See you!